강의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지금 줌과 오프라인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오프라인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 먼저 질문을 받고 이제 그 후에 줌 참가자분들께 질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지구 제녹화 상상력 얘기하시면서 그게 보통은 이제 도시 공간이 완전 초록초록해진 것을 위주로 이제 많이 보여진다고 하셨는데, 사실 예시로 들어주신 부분은 센트럴 파크,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공간이 사실 완전 도심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또 이제 자연을 나름 또 이제 뭔가 도메스티케이트한 공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들어주신 게 그러니까 왜 센트럴 파크인지, 그러니까 왜 뭐 타임스퀘어가 아니고 센트럴 파크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요즘에 되게 최근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 이 책들에서 저스티피케이션은 뭐냐면, 이제 이 책들이 인간이 떠난 100억 년 후가 아니라 한 100년 후니까, 그러면 아직도 인간이 만든 인프라스트럭처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일 때 공원이 되게 많은 생태학적 잠재력을 제공한다고 보는 게 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도시 연구를 제대로 한 건 아니지만 뭔가 공원 자체가 약간 녹색 도시의 꿈을 구현한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불완전하게 구현된 공간이잖아요. 그 가능성을 진짜 가져다가 끝까지 밀어보는 게 이런 장면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거 정말 재밌는 점이죠. 약간 여기서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타임스퀘어 같은 데는 100년이 지나도 약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약간 유토피아의 불완전한 꿈을 이용해서 끝까지 밀고 간다? 이런 게 가능하게 만드는 공간들이 공원인 것 같아요. 이 뭔가 지구가 그러니까 멸망할 것이다, 이대로는 우리가 망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미 수명을 다한 데에서 지구 제녹화 서사가 가지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예시를 들어주신 작품에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신 부분에서 인류 제녹화 서사의 힘은 약해진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인류 제녹화, 지구 제녹화 서사의 가능성을 보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뭔가 공통적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내면에 있는 그 포인트는 뭔가 지금 이 지구에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데, 뭔가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의식의 어떤 단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런 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지구 제녹화 서사에서 그려지는 풍경은 사실 인류가 거의 다 멸망하고 한두 명만 남고 그냥 그 자연이 지구에 다시 번성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뭔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그 지구 제녹화 서사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인간 의식이 뭔가 세계의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 보편화될 수 있다면 그게 기후 위기의 해결에 어떤 희망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네, 어떤 의미에서 진짜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궁지에 몰린 상태인 거죠. 이미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사실 그러니까 다 망했다라는 말이 근본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다 망했다라고 말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뭔가 그런 식의 말하기를 벗어날 구멍을 되게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 구멍 중에 하나로 이거를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덜 분명한 메시지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하지 않으면 이 미래가 올 거다. 그러니까 뭔가 해라. 이렇게 분명한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상태인 거죠. 이거는 조금 더 메시지로 바로 변환이 되는 류의 깨달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이 장르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새싹 단계에 있는 느낌도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식으로 말할 가능성의 씨앗이, 그게 아직 완전히 구현화된 상태는 아니다라는 느낌인 거고,
그리고 근데 저는 그 더 월드 위다웃 어스가 굉장히 히트했잖아요. 그 사실 거기서는 자연을 보호하라, 우리 망할 거다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환경에 대한 의미 있는 고찰로 이해를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어떤 희망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약간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은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자연은 녹색을 그러니까 대표하고 그리고 모든 자연은 뭔가 풀과 물이 존재한다는 이런 사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자연이 어떤 우리에게 자연적인 것은 뭔가 긍정적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어떤 좀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고 좀 뭔가 좀 검토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약간 그런 뻔한 거 있잖아요. 뻔한 그림? 막 물이 졸졸 흐르고 풀이 막 파릇파릇 돋아나고 막 뭔가 사람들이 그 속을 산책하고 이런 어떤 의미에서 뻔한 그림이 자연의 100% 리프레젠테이션이 아닌 건 맞는데 그런 뻔한 그림이나 뻔한 레토릭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느껴요. 네, 그거를 이론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거를 이론적으로 비판할 만큼 시간이 없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운 것 같네요,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이제 칼슨의 묵시록적 서사에서 오늘날의 이제 와이스만의 녹색 유토피아 서사로 좀 이행하고 있는 분위기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묵시록적 서사에서 일단 그 내러티브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그 자연의 부재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이 언젠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에 대한 가상 체험을 통해서 서사가 진행이 되고 오늘날의 녹색 유토피아 서사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부재,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당연시 하고 있는 어떤 인간들이 부재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또한 가상 체험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두 종류의 서사 모두 어떤 부재를 상정을 하고 그것이 이제 내러티브를 이끄는 동력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러면 환경에 대한 어떤 SF적인 상상력 그리고 환경의 미래를 생각을 할 때 부재에 기대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라는 그냥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금 지구를 이루고 있는 두 이퀘이션 중에 한 항목들을 빼는 그래서 서로의 그림자 같은 게 되는 거죠. 얘기들이 서로의 그림자 같은 건데 이게 가장 긍정적인 거는 그런 식의 상상력이 가능한 상태일 텐데 지금 저는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형태의 자연이 진짜 파괴되면 어떨까 이게 더 이상 상상력이 아닌 상태까지 온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현실을 잠식하고 상상력도 잠식하는 그런 상태만은 좀 피해야 한다. 약간 요 느낌에서 반대쪽 극단을 한번 밀어보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냥 질문을 하나 남기자면 저는 이제 역사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1950~60년대의 어떤 전지구적인 황폐화에 대한 상상이 처음으로 만약에 등장을 했다면 그것을 이제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전에도 사실 근데 환경 파괴나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심지어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것에 대한 상상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국지적으로만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그때와 1950~60년대 큰 차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840~50년대 혹은 60년대 공장의 환경이 너무 안 좋고 너무 이제 인구 밀도가 높은 거주 환경이 건강에 안 좋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담론들이 굉장히 활발했던 거는 이제 사실인데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되게 전형적인 목가적인 풍경 저는 영국사 전공이라서 목가적인 영국의 어떤 그런 자연적인 풍경 이런 것들을 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서사는 굉장히 익숙한데 그러면 그때와 1950~60년대 이후의 서사의 큰 차이는 그런 끔찍한 환경적인 파괴 어떤 목숨을 위협하는 환경이 존재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던 반면에 1950~60년대 이후 서사에서의 핵심은 그런 공간이 아예 그러니까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건가요? 네네 거의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1950~60년대 어떤 그런 지구적인 환경 파괴에 대한 서사가 지배적이게 된 게 결정적인 단절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그 스케일이 일단 제일 큰
스케일이랑 도망칠 곳이 없다는 감각, 요게 약간 인류사에 대한 어떤 상상력으로 가는 이게 단절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말씀하신 것 중에 재밌었던 점이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 말하는 거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세기 낭만주의로 마지막에 19세기 낭만주의 전통으로 어떤 의미에서 돌아가서 거기서 답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더 이상 목가적 상상력에 의존하지 않게 된 거죠. 침묵의 문부터는. 그리고 그걸 불가능하다는 걸 상상하는 데서 충격 효과를 얻은 건데, 이런 절망의 말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국지적 자연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으로 돌아가서 조금 희망을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조금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이 다 망한 다음의 것을 다룬 제노과 서사 같은 것들이 결국 인간의 부재가 그 이후에 뭔가 그 자연이 다시 살아나고 그런 유토피아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럼 만약에 이거를 읽고 있는 현재의 독자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현재의 사람들은 어쨌든 인간이 아예 부재하고 아예 멸망하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현재의 사람들이 그런 서사와 그 서사가 보여주는 제노과의 가능성을 보면서 어떤 경각심이나 무엇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단순하게 말하면 자연에게 조금만 공간을 주면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잊지 않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면 다 망해 라고 말하는 게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시점에서, 아니면 어쩌면 그게 너무 명백하게 된 시점에서 있으면 진짜 좋단다 라고 말하는 조금 더 작은 목소리가 어떤 의미에서 일단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절망의 시대를 사는 거기도 한데, 정말 전 뉴스를 보면서 맨날, 저는 얼마 전에 진짜 충격을 받은 게 기후가 전인 미답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런 제목을 본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부정할 수 없는데 정말 부정하고 싶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그 상상이 되게 도피적인 걸로 흘러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인간을 받쳐주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거짓말이 아닌 상상의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방법 넘버 1은 아니더라도 방법 중에 하나는 되지 않을까, 조금 이런 생각입니다. 이쯤에서 네, 임지연 선생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가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